지산 카센터 채널은 엔진오일 공인비 무료 예약 서비스 어플 오일게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그랜저의 근간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날인데, 샵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단골들 관리한다고 그랬죠. 오늘 시간이 좀 짬이 나서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오일도 갈고 소모품 그리고 관련되는 정비도 조금 몇 가지를 할 겁니다. 자, 이 차량은 그랜저 TG라는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상징을 시작한 모티브가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2.7 차량이고 2009년식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 그랜저 HG 2.4 세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그 당시에 또 성공의 후속작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뉴 그랜저 IG 바로 앞에 그랜저 IG라는 신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성공의 상징이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CF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그랜저 IG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들은 노후 차량들이면서도, 그리고 소모품 관리 그리고 기초적인 정비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TG 2.7 같은 경우는 이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원가 절감이라는 게 없이 좋은 차를 진짜 만들자, 성공의 상징을 만들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 CF에 걸맞게 만들었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에서 보면은 아직도 NF 소나타와 그랜저 TG 차량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도 많이 나가고, 얘네들의 특이한 고질병 중에 한 가지가 하체가 썩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연 도금 강판 그리고 후 멤버 서브 프레임 같은데 도장 상태가 요즘 이런 그랜저 IG까지 오면서 그 도장을 따라가지를 못했죠. 하체 녹부식이 상당히 심했고, 후 멤버 같은 경우는 현대 자체에서 캠페인식으로 해서 언더코팅을 살짝 해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이 차량이 지금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더블 리시번 서스펜션이라고 그래갖고 전륜 및 후륜 모두 독립 현가 장치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그랜저 XG 그리고 그 앞전에 뉴 그랜저보다 더 좋다는,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칭송을 많이 받았고, 소비자들이 극찬을 했던 그 당시의 차량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타야 되지 않나 했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그 위에 고급차라는 포지션이 있었어도 그랜저 TG를 많이 구입들을 했죠. 고급 옵션으로는 그 당시에 JBL 사운드 시스템, 모젠, 그래서 텔레매틱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모젠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성공적인 판매를 했고, 그리고 중후한 디자인하고 상품성이 일단 좋았어요.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에 발판을 놓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얘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TG는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왕성하게 자동차를 고치고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할 때 엔진 내구성이 상당히 좋았다. 그 뮤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 탭빛 소리가 조금 났었다. 이 차량들이 이그니션 코일, 스파크 플러그 고장들이 많았는데, 그 고장이 특이하게 이그니션 코일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좀 키로가 안 됐는데도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스파크 플러그는 고착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10만 킬로 가까이 타면은 플러그를 한 번이라도 뺐다 다시 한번 껴라, 고열 그리스 발라서 다시 한번 껴라. 왜?
그게 머릿속에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었고, 실제 HG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로크암 카바 있는데 엔진오일 누유들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 차량들은 프론트 케이스라고 해서 타이밍 체인 카바죠. 거기에 있는데 오일이 살짝 이렇게 묻어 있는데 얘는 누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 여기쯤에 스로틀 바디가 있는데 스로틀 바디에 카본 슬러지 최적률이 높았어요, 다른 차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 차도 약간 RPM 변이 현상이 있어서 이따 스로틀 바디를 청소를 할 겁니다. 자, 관리 포인트라 그러면 노후 차량을 이 시간까지 출고해서 지금까지 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그니션 코일은 늦어도 10만 킬로쯤에 교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점막 플러그가 고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5만, 6만 킬로쯤에 한 번쯤은 풀렀다 다시 한번 조여라. 스로틀 바디는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카본 슬러지 최적률이 높으니까 청소를 시간이 될 때마다 해라. 언제? 연수로 따지면 3년, 키로수로 따지면 5, 6만, 늦어도 그거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TG는 엔진 자체는 튼튼한데 간헐적으로 이그니션 코일이 하나씩 죽으면서 부조가 생기고, 6번 실린더 있는데 엔진이 좀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스톱이라는 거, 그걸 넣어주면 소음이 확 줄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랜저 TG 2.7은 엔진 라인업의 그 당시 주력 엔진이었어요. 뮤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V6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었죠. 그게 기억이 제가 맞나 모르겠는데 최고 출력이 192마력인가 195마력인가 그랬었어요, 이 차량이. 그리고 L330 람다 엔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위 엔진이죠. 그래서 최강 출력을 자랑했던 그런 엔진이 있었고, 그리고 Q240이라고 그래서 세타 엔진이죠. 2.4 4기통 엔진 모델이 라인업에 또 추가가 돼서 선택의 폭을 왕창 넓혔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 택시 영업용도를 위해서 LPI라는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고, 165마력인가 그걸 얹어갖고 LPG 엔진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형 뮤 2.7 V6 LPI죠. 그래서 그 엔진을 탑재를 했었고, 국내 영업용 모델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5단 자동 변속기를 그 당시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 차량이 5단 자동 변속기 주력 트림에 그 하이매틱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대가 적용을 했는데, 변속감도 개선하고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텍의 8단 미션까지 어떤 발돋움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의 상징의 타이틀을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를 했던 그랜저 HG 2.4, 현대가 야심차게 또 출시를 했죠. 데이나이트 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샤프하게 싹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일반 벌브 전구 타입에서 HG 때부터는 우와, 야간에 보면 눈이 막 되게 멋있게 세련되게 이렇게 이제 라이트에 현대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2.4 엔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엔진 오일 감소예요. 엔진 오일이 팍팍 줄어드는 차량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하물며 AS 기간인 차량도 그랬어요. 사업소를 보내서 엔진을 교체를 받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단거리 매스컴에 문제가 됐었죠. 세타2 GDI 이 엔진의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은, 피스톤 이 커넥팅 로드 이 메탈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마모로 인해서 유격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제가 흔드는 거고, 약간의 마모가 생기게 돼도 얘가 똑바로 이렇게 딱 견착을 못하고 살짝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린더를 다 치면서 올라가요. 얘가
굴절 코스 할 때 크랭크 코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운전면허 딸 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메탈 베어링이라는 게 이렇게 반달처럼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심한 차량은 블럭이 깨져서 들어온 차도 있었어요. 그럼 뭐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일단 사업소를 보내야죠. 왜? 그 당시에 이제 매스컴에 그렇게 타고 현대에서 그 캠페인 리콜 조치를 해갖고 많이 이제 엔진들을 작업을 해줬죠. 그래서 참 운이 좋은 건지 이 차량은 지금 14만 킬로 정도 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맨날 엔진 코팅제 합성료 때려 넣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사실은 엔진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세타2 엔진이니까 새 차 때부터 저희 가게 왔던 차예요. 새 차 때부터 후배한테도 고지를 했어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현대자동차 사업소를 들어가라. 근데 뭐 여지까지 하자가 없는 거야. 여지까지. 그러니까 뽑기 운이 좋은 건지 이 엔진은 조립을 정말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멀쩡한 엔진을 저희가 해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세타2 엔진들이 대부분 실린더 벽 손상들이 심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엔진 진동이 발생을 해요. 미미가 완전히 다 나간 것처럼 달달달달 떨어요, 차가. 그러다가 이제 마시고 완전히 가는 거야. 출력은 당연히 떨어지죠. 엔진 소음 있고 연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보링이라는 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한다면 자동차 엔진 메탈 베어링은 이 크랭크 축에 커넥팅 로드가 달려서 이렇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는 이제 실린더가 있겠죠. 근데 이 크랭크 쭉 회전할 때 엔진 오일이 이 유막, 점막을 이용해서 원활한 회전을 돕는 이 부품이에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마모되고 파손되고 이게 깎여 버리면은 금속성 소음이 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도 소리가 들려. 그거는 뭐 우리가 청음기 갖다 안 들어도 돼. 짜르르르 그러고 이제 땅땅거리고. 그 시동도 불량되고. 엔진 진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진 파손으로 100%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량은 당연히 많아지죠. 상당히 기술료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이 2.4 GDI들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타이밍 체인 소음이 있었어요. 주로 엔진오일 교체 주기가 이제 좀 늦은 차량들, 그리고 GDI 카본 문제. 그래서 제가 연료 첨가제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GDI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죠. 그래서 관리 방법은 엔진오일을 5,000km나 7,000km에 교환하고 흡기 카본 클리닝이라는 거를 특히 단거리 위주로 뛰신 분들이요. 장거리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흡기 있는데 밸브죠. 거기 있는데 보면 최적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속주행은 아무래도 바람 이 흡입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쓸려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카본 슬러지 침착률이 장거리에 고속도로 운전하는 차량들은 현저히 떨어진다. 최적률이 거의 없다. 주로 동네만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많이 최적이 됐다. 그래서 냉간 상태에 타이밍 체인이 차르르 소리가 난다거나 열이 받은 열간 상태에서도 소리가 난다 그러면 타이밍 체인을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노후그랜저들 뭐 특히 이제 그 HG, TG 얘네는 이제 노후라고 불러야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 이제 변속 충격 미션 슬립 원인 대부분이 미션 오일 미교환,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무교환이라는 그 사용 설명서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미션 슬립, 변속 충격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컨버터 방식의 미션들은
오일만 교체를 잘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만 넘은 그랜저 TG 중에 우리 가게에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3.3이고 하나는 2.7인데 한 분은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안 갈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둬야지. 미션을 아직까지 안 갈았습니다. 진짜로. 무슨 현상이 있냐면 아마 제 생각엔 신유 들어가면 미션 나갈 것 같아요. 슬립 현상이 있고 좀 살짝 충격이 있고, 얘네들 TG 때부터 언덕길에서 어떻게 보면 미션이 이제 밀리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 기술을 현대가 적용을 했는데, H매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섰다가 살짝 흘러내려간대요. 그러면 미션이 이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오일 관리 잘해라. 관리를 잘하라는 거는 결국 교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차량은 쇼급 슈바, 마운트, 스프링 다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이 높죠? 이게 주저앉는다고요. 살짝. 특히 뒤 트렁크 있는 데를 보시면 여기가 주저앉은 애들이 많아요. 나이 먹은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쇼급 슈바나 스프링 같은 거, 그런 거 반드시 확인해라. 걔네들 서스펜션은 영원히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하체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로우암 부싱이라든가 쇼바가 터져서 누유가 된다든가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안 좋아서 소리가 난다거나 덜컹거린다거나 고속 시에 이렇게 이제 차가 깨어뜬 거리는 거죠. 그런 안정감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타이어가 유독 편마모를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 서스펜션은 당연히 잘 봐야겠죠. 이 TG 그랜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체 앞바퀴에 어퍼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HG로 가면서 이제 현대가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어퍼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사실은 차가 주행을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려고 하고 고속 주행할 때 로링, 피칭, 요잉, 바운싱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퍼암, 밑에 로우암, 그래서 더블 리시본이라는 방식을 썼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아, 이게. 근데 원가가 들어가. 회사들은 현대에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기술은 다 때려박은 차다. 그래서 어퍼암 부싱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어퍼암을 통째 갈아주면 돼. 갈기 쉬워. 어렵지도 않아요. 노후 차량들은 거의 100대면 100대가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 멤버, 녹부식, 부식류, 그 노화가 진행이 굉장히 빨랐어요. TG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노후 차들은 가장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발전기. 이 발전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전기들 나가고, 얘는 플라스틱 카바잖아요. 그럼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타이밍 벨트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쇳덩어리로 돼 있으면 제가 타이밍 체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키로수가 6만 킬로밖에 안 돼서 아직은 타임 벨트는 안 갈아도 돼요. 제가 가게 뉴타운 재개발로 문을 닫기 전에 그때 갈았어요. 세트로. 그 당시에 그랜저 TG들이 워터펌프에 냉각수 누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워터펌프만 딸랑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 시간이 된 차량들은 외부 벨트 세트, 댐퍼 풀리까지 같이 갈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보면 녹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TG가 크랭크 축 볼트가 완전 빨갛잖아요. 저 빨간 데 있는 게 댐퍼 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 댐퍼 풀리는 반드시 교체를 어느 차종이고 해야 된다.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냉각 계통에서는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냉각수인데, 이 노후 차량들은 라제타가 이제 노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썸머스탯도 이제 오래되면 고착이 돼요. 그 워터펌프는 돌다가 안 돌아버려. 딱 멈춰. 그러면 이 벨트가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냉각수를 조금 교환 주기를 신차들이 만약에 4년 5년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2년 3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차량들은 냉각수를 교체 안 하시면 히타코어가 막혀서 터지거나 부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차가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냉각수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교체를 해라. MDPS 방식으로 넘어왔죠. TG까지만 해도 파워 핸들 액이 들어가는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HG에서 종종 발생했던 게 그 핸들 틱틱 소리, 그리고 조향할 때 이질감, 그리고 MDPS 커플링이라는 게 마모가 돼서 수리비가 좀씩 나왔었고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요즘에는 없는 부품이 있어요. 파워 스티어링 프리드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정비소들이 파워 스티어링 오일, 파워 스티어링 액을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므기아라고 그래갖고 밑에 거기에 이제 오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피스톤이 좌우로 유압에 의해서 핸들을, 속도가 낮을 때는 핸들이 굉장히 가볍고, 속도가 높아질 때는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주행 안정감을 많이 제공했던 그런 타입의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다 흘러간 옛날 부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벨트에 의해서 같이 구동을 했고, 얘는 특이하게 에어컨 가스를 제가 샵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제 차였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에어컨 냉매를 뺐다 넣었다 1년에 한 번씩 완충을 했어요. 냉동 오일 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상이 없어요. 이제 또 시작이죠. YF 1, 2, 3, 4 벌써 전국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대시보드 까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네들 때 134들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요. 대시보드 깔 일이 없어요. 이 그랜저 HG도 대시보드를 깔 일이 없어요. 왜? YF 1, 2, 3, 4가 아니니까. 134라 아주 좋아. 단순한 그냥 냉매야. 어떻게 보면 내구성 면에서 최고야. 근데 지금 YF 1, 2, 3, 4가 오늘날 와서 죄 터져나가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은 공짜로 AS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랜저나 그 외 차종들은 공짜는 아니에요. 돈 내고 하셔야 돼요. 에어컨이 올해 벌써 봄이 시작되고 늦봄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초여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슬슬 작업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시대, 한 시대에 풍미를 했던 그랜저의 시발점이 되는 오늘 TG와 HG, 성공의 상징의 아이덴티티를 이끌었던 그랜저 T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연배쯤 되신 분들 이 그랜저 TG를 보시면 그 당시에 와, 부러워, 쟤 성공했나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CF처럼. 그 성공의 상징 시작이 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 후 멤버 부분을 언더코팅을 해주고 AS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녹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연료 탱크가 쇳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연료 탱크까지 녹이 다 이렇게 난 거야, 지금. 이게 마우라도 제가 한번 갈았었어요. 그때 거의 막 걸레가 돼갖고 빵꾸나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서 녹부식이라는 거를 상당히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차가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자동차 하체를 잡고 있던 이런 쇠 부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의 바디 강성을 만들어 주는 건데, 나중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조인 볼트 하나까지 나중에는 고착이 돼서 풀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 보시면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의 결론은 나중에 이 후면발을 갈아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 단골한테도 그럼 탈 때까지 일단 타라. 내가 갈아줄 테니까. 안 되면 부품이 없으면 폐차장 부품이라도 A급 갖다 갈아줄 테니까. 지금 이 너클함 안쪽에도 맨 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 지금의 차가 나는 아이언 도금이 돼 있어. 아이언 도금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하체 하나하나까지 아이언 도금 돼 있지 않아요. 아이언 코팅제나 뭘 아무거라도 좀 뿌려라, 제발 뿌려라 했던 이유가 그 얘기예요. 어차피 이 쇠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리프트들도 지금 이렇게 비 맞고 눈 맞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겨울철에 염화칼슘 밟은 채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녹이 나버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체를 관리를 해라 했던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 뮤 엔진 TG 그랜저 2.7 피스톤 상단 머리 부분,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대가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카본 침착률은 아무래도 GDI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적정해, 그죠? 그래도 이런 노말 차량들도 연료 첨가제를 넣게 되면은 엔진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GDI들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요건 상단 밸브 있는데, 그래서 엔진 실린더 이렇게 크로스 매칭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깎임없이 뮤 엔진 내구성 진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밸브 시트 치마 현상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현대마크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자, 다시 화면을 바꾸면 피스톤 상단, 그리고 실린더 이 벽면, GDI에 비해서 굉장히 엔진이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이번은 잘 안 넣으시는데 자주 넣고 다니시면 상당히 깨끗해질 거예요. 요거는 또 다른 피스톤 부분인데, 얘도 그렇게 GDI 마냥 그렇게 심하게 침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시중에 인정받은 거, 소비자들한테 그런 제품들 좀 넣어주시면 이런 노멀 엔진 차량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린더 벽면 있는데도 깨끗하죠. 크로스 매칭 어디 흠 하나가 없어요. 밸브 있는데도 H 현대마크 뭐 확실히 깨끗하게 보이고, 요거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슬러지가 밀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묻어 있는 건데, 요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시 뮤 엔진들이 내구성은 좋으네요. 플러그는 광명에서 제가 사업을 종료할 때 그때쯤 갈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교체할 때는 안 됐고 고착 현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들 같은 거 나이 든 차들수록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배터리는 2022년 12월 20일 날 그때 제가 갈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뮤 엔진 자체가 아무래도 엔진이, 이래서 제가 그때도 내구성이 좋다고 그런 건데, 오일만 잘 갈고 자주 갈아주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스트럿 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스트럿 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TG한테 현대가 스트럿 링이라는 걸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쇼급쇼가 마운튼 있는데 이렇게 얘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조적으로 달아서 차가 로링, 피칭, 요인, 바운싱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꽉 자세를 잡아줄 수 있게, 진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현대가 순진했다. 원가 절감도 안 하고, 현대의 그 당시에 기술이랑 기술은 다 넣어서 만든 작품이었다. 성공의 상징,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라는 그 카피라이터 그 문구가 나온 거가 되죠. 그래서 더 뉴 그랜저 IG, 뭐 GN7 얘네들까지 성공 시리즈로 내려가게 된 거죠. 지금은 제네시스 G80, RG3 때문에 그랜저가 많이
성공의 상징이 식상이 됐죠.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랜저 타면 성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묵묵히 함께 걸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비록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환갑이 넘어서 7순, 8순이 돼가는 거죠. 이 TG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낡고 아프고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요, 얘가. 근데 주인을 모시고 정성껏 달린 거야. 비바람도 맞아주고 먼지길도 달리고 눈길도 달리고. 이 녀석들은 소중한 우리들의 추억과 그리고 아름다웠던 기억, 슬펐던 아픔들 다 기억을 해요. 기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얘네들한테 묻어있지 않지는 않아요. 같이 한다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환갑이 됐으니까. 광명시의 손안에 꼽는 부자였어요. 그 어르신네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벤츠 무쏘였죠. 벤츠 엔진을 가진 가솔린 미션을 2번을 갈았어요. 재생으로. 어르신네, 얘가 70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이제 폐차를 하시죠. 그랬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 어르신네한테. 자네는 의사가 나이 먹은 환자가 오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머리를 띵 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젊었으니까. 저도 차만 열심히 잘 고치고 돈만 잘 벌면 되겠지, 하자 없이,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 나이가 먹어가면서 손님들의 추억과 애환이 묻어있는 이 자동차들하고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차량들을 보면 손님들의 변천사, 손님들의 그 인생이 보인다. 노후된 차량들한테 과도할 정도로 이런 합성유를 넣는 손님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비바리아라는 엔진 오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또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차를 아끼는 마음만큼 여러분들 앞날에도 항상 이렇게 노후되어 있지만은 안전하고 행복이 운전하실 때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졸음운전 하시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에 연가입, 지산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십시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